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점심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이사 조치 승인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저처럼 주권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지만 특히 보수 야당의 반응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끼리 너무 진도를 자기들끼리 나가니까 트럼프가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쓴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아니 우리가 기분 나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님 심기를 살피고 그러시나? 아니 미국님을 기분 나쁘게 하다니 이 문재인 정부 나쁜 것 이런 뜻인가요? 진짜 식민지 근성 하나 제대로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의 진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해석한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발칙한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금요일 오후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목소리 대박 매력적이다 감사해요. 민중의 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점심은 잘들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가요. 가을이 아니라 거의 겨울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초겨울 같아. 저도 오늘 잠깐 병원에 들렀는데 감기 환자들이 정말 한가득이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도 좀 미리미리 맞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어제 제가 오이사 조치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논란인가? 어쨌든 오이사 조치 얘기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기들 승인 없으면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소개해드리면서 굉장히 좀 약간 뭐야? 웃긴다? 니들이 하지 말라면 우리가 안 해야 돼? 이러면서 내정 간섭이냐? 주권 침해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시각은 저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같이 갈 수가 없겠어 정말. 너무 달라. 뭐라더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우리끼리 너무 앞서가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라는 표현을 3차례나 썼다. 트럼프님이 3번이나 썼어 라고 하면서 왜 트럼프님을 화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저에는 우리랑 협의도 안 하고 한국이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냐 이런 것이 깔려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이런 발언을 3번이나 했다고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를 2번이나 강조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반응 한미 간의 균열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정부가 북측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고다라고 스스로 본인이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식민지야? 우리 정부한테 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냐? 우리 정부한테. 다른 어디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에게 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냐고. 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고. 왜 미국한테 승인 안 받았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야? 거의 이건 미국님을 그동안 하늘처럼 섬겨온 그 노예 습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아니 주권국가의 정상적인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동맹국 사이에 승인이란 표현이 정상적인 겁니까?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반발을 해야 정상인데 미국이 불쾌한 표현했다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나? 그럼 앞으로는 승인을 꼭 받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주 미국이 해달라면 간도 쓰이게도 답해주겠어. 그동안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이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저자세를 유지해 왔으니까 어쩌면 미국이 이런 뭐 승인 어쩌고 하는 발언도 또 쉽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태어날 때부터 친일 친미, 모태 친일 친미인가? 참. 근데 저도 어제 이걸로 이제 바티칸 뉴스에서 뭐 주권 침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날 있었던 발언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제 나온 노컷뉴스 기사인데요. 트럼프 승인 발언, 오이사 해제 경고 맞나? 라고 물어보는 기사입니다. 이게요,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통해서 기사를 낸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 발언에 있었던 그 전날에 한국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 오이사 조치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승인 관련된 발언은 허리케인 관련한 대책 논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의 좀 즉문즉답 형식에서 나왔는데 보통 이제 기자들이 이 내용, 허리케인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즉문즉답에서는 이와 관련 없는 얘기를 막 그냥 물어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막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된 발언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그 승인 관련된 발언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기자가 물어본 건 이렇습니다. 서울발 기사로 한국 정부가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하지 않을 것이다였다는 거죠. 아무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승인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승인이란 발언 자체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해당 기자가 한국이 계속 당신과 연락해 왔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거듭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제재, 해제 이런 표현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막 잘랐으니까요. 오이사 조치, 그러니까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전날에 그것도 한국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가 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체제를 우리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상대 이 질문을 했던 언론들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언론들을 상대하며 굉장히 좀 약간 방어적인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오늘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언론이 공격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 아냐? 당신 정책이 한국의 지지받고 있는 거 맞냐? 라고 이제 트럼프에게 약간 시비 걸듯이 물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하고 다 얘기돼야 된다. 내가 승인하면 하지 내가 승인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일단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특유의 좀 과장이 들어가 있다. 이런 미국 언론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승인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무슨 주권 침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좀 아닐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고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굉장히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건 또 이제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걸 가지고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게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말을 안 들어서
미국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이런 류의 표현을 쓰는 자유한국당은 참 정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모태 친미? 뼛속까지 친미?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미국 심기 말고 우리 국민들 심기 좀 신경 쓰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국민들 안 무서운가 봐. 되게 다 벼르고 있는데 안 무서우신가 봐요. 네. 네. 두 번째 소식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네, 이런 기사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재창 못했던 이유가 MB 때문이다. 정확히는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 산하에 국가보훈처 말 힘드네요.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죄송해요. 왜 이렇게 꼬이지? 네, 아나운서입니다.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국가보훈처가 저지른 위법한 그리고 또 부당한 행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명박근혜 정권 때죠. 이때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못하도록 하고 뭐 해서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이명박근혜 두 사람의 무감 때문이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싫었던 두 사람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싫어서 이걸 못하도록 국가보훈처에서 정부 차원에서 막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왠지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니 이걸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는 진짜 무슨 방아타령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발칙한 뉴스 하면서 저도 완전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방아타령 이런 걸 내놓을 수가 있냐. 그 기념식에서 이런 이제 굉장히 좀 분노 어린 발언들을 쏟아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다름 아닌 정말 두 전직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가 싫어서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자체가 싫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5.18 기념식을 그냥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겠죠. 5.18 기념식 어떻게든 그냥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다 그냥 덮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발방지위원회가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이 증거가 나름대로의 그 찾아낸 증거가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28주년 기념식을 참석을 했다 그래요. 이 5.18 28주년 기념식. 근데 자기가 가봤더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청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MB 그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에서 그 이후에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적이 있었다는 게 문건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갔다 오고 나니까 그거 별로다라고 의전 비서관실에서 지적을 했다는 거고요. 가봤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31주년 행사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 기립을 못하도록 또 재창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도 못하고 재창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했다는 거고요. 정부 대표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전화로 구두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건데 보통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그러니까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할지를 물어봐 볼 때 여러 의견들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것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만 구두로 혹은 전화로 은밀하게 물어봐서 그야말로 특정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에게만 자문을 구해서 기념곡으로 지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밝혔다는 걸 이번 이 기회에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직접 국가보훈처가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섰더라. 이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요. 이 재발방지위에서 꺼내든 증거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조선일보에 실렸던 광고예요.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임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돼 있는 광고인데, 이게 조선일보며 뭐 여러 매체에 실렸던 광고라고 합니다. 2014년 4월 9일자에 실려있던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뭐 대한민국 제양군인회,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애국단체 총협의회 등등 보훈단체들에서 내놓은 광고다라고 하는데요. 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곡이 5.18에서 북한에서 제작한 5.18 모략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이다. 작사자는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한 월북 반체제 인사다. 또 5.18 추념일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5.18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화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아예 뭐 사실과 완전 다른 내용인 거죠. 보훈단체들이 광고에서 거론한 님을 위한 교향시는 아예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지고 난 한참 뒤인 1991년에 제작된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목한 소설가 황석영 씨인데요. 황석영 씨의 방북도 198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뒤의 일이죠. 뭐 타임머신 타고 했나? 노래 가사는 이 황석영 씨가 통일운동가 백기환 선생의 이 맷비나리라는 시를 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곡은 또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김종률 씨가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 가짜뉴스를 담은 광고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 광고가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계획해서, 그러니까 보훈단체들의 광고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보훈처에서 이걸 사전에 계획하고 냈던 광고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재발방지위에서 확보한 문건 속에 대책 논의 부분에 보면요, 관계기관 의견에 BH, 그러니까 블루하우스, 수석회의에 보고된 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라고 기재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것에 박근혜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했더라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진짜 일단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때 당시 보훈처장, 박승춘 보훈처장 기억하시죠? 근데 뭐 완전 온갖 그 색깔론적인 발언들 쏟아낸 것부터 시작해서 5.18 유족들 막 항의하는데 거기다 막 비웃고 가던 모습, 이런 것들 똑똑히 기억나는데,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을 보훈처장으로 계속해서 두고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5.18 기념식 자체를 뭉개버리고 싶었던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심기와, 오늘 심기가 많이 나오네, 심기와, 그리고 그걸 잘 따라서 또 충실하게 했던 보훈처의 합작이었더라. 이런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네. 아무튼 참 이제라도 이게 드러나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재발 방지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재발 방지밖에 방법이 없나? 진짜 어우 정말.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며 마칠게요.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요거 보셨나요? 국정원 1억 최경환 돈 받았다 결국 인정, 이 소식입니다.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계속해서 받고 계시던 최경환 의원께서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라고 드디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해 11월에 의혹이 불거진 당시에 절대 아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할복자살을 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 정말 이게 무죄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무려 할복자살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던 그런 분인데, 아니 뭐 어떡하지? 아니 할복자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렇게 자백을 하시면 어떡해요? 끝까지 거부를 하셨어야죠. 아닌가? 어떡하지? 아니 대체 왜 말을 갑자기 바꿨을까요? 어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계속해서 이 금품수수 이 혐의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을 하던 최 의원이 갑자기 말을 뒤집고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의혹은요,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2014년 10월 23일에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이현수 실장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1심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절대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의혹 나왔을 때도 해복자사기 때 굉장히 막 반발을 엄청 크게 하셨죠. 세게 하셨죠. 근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1심에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왜 계속해서 부인하면 오히려 더 일종의 괘씸죄처럼 형량이 더 세지잖아요. 약간 보니까 이대로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셨는지 급격히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어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 부총리라서 받은 거잖아요. 부총리라서 그것도 그 공간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건데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거다? 아니 그러면 어디다 쓰셨는지 좀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게 어디다 쓰셨는지 이렇게 좀 내역 보는 거에 좀 재미를 들어서요. 재미가 들려서 어디다 쓰셨는지 좀 보고 싶네요. 특활비 1억이다. 경제부총리께서 국정원으로부터 뭘 하시길래 특활비를 뭐 얼마나 대단한 보안과 관련된 뭘 하나요? 극비와 관련된 뭔가 하시나? 특활비로 굳이 국정원 특활비로 받을 일이 뭐 있는데요? 그걸로 뭐 하셨는데? 뇌물 아니면 그걸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큰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걸 아시는 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뇌물은 아니래요. 뭐지?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뇌물이 아니라 그냥 특활비를 받은 것뿐이다. 그걸 드린 국정원은 뇌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 참 그렇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이 그걸 왜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 뇌물이 아니면 대체 뇌물이 아니면 그리고 떳떳하면 그동안은 왜 뇌물 아니고 떳떳하게 돈 받은 거면 그동안 왜 부인하셨는데요? 할복 자살하네 이러면서 왜 그러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 의원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국정원의 돈 지원이 박근혜 전 청와대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받으니까 이 말이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받으니까 이거 당연히 되는 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말을 돌려서 해서 그렇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이 청와대 쪽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핑계를 대는 것일까봐 자기가 덮어 쓰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억 원의 용처에 관련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와 완전 영웅 나셨네 아주. 그럼 끝까지 떠안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리고 뭘 어디다가 의원님들이 쓰셔가지고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일까? 어디다가 쓰셨나? 궁금해지네요. 더 이러니까 궁금해지네. 참 애초에 이런 발언들 해명을 한다는 게 더 웃겨. 해명을 하는데 청와대랑 교감이 있어서 받았는데 그것부터도 웃기고요. 청와대가 알고 있어서 자기는 거리낌 없이 받았다는 거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내용을 밝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밝히지 못하겠다 이런 거고 네. 아니 근데 이왕 이렇게 돈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돈을 받았다면 본인이 할복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렇다고 할복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할복을 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뭐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할복을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아니 이제 어찌됐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수수에 몰려서 자백을 하신 거니까 이제는 정말 뭐 혼자 떠안고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백을 하신 거니까 이제 뭐 제대로 더 이상은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다 털어놓으시고 할복 대신 그 속 안에 있는 진실들을 다 할복하는 심정으로 털어놓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막 할복 약속 지키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그 예전에 왜 장지지게 했다고 하시던 그 이정현 형은 어떻게 되셨나? 아니 약속 안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궁금해가지고요. 장지지셨다는 소문은 못 들어가지고 궁금해서요. 아무튼 온전히 다 회복하는 심정으로 이제 진실을 뇌물 아니라고 이런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다 털어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어떤 데다가 쓰셨는지도 용처도 잘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깔끔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대구역까지 굳이 가지 마시고 네 많이 받으렸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무서워. 지금 막 칼 렌트 해드린다고 무서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또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합당한 처벌을 잘 받으실 거라 믿어보며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말이라서 주말에 좀 춥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